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고 전 세계에서 구호대원과 의료진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9 구조대원 40여 명을 파견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생존자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당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지난달 말 대전에서 있었던 20대 자매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이웃집 청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인선 기자가 사건 사고를 모았습니다. 6일 전인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자매가 무참하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대전시 갈마동에서 22살인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숨진 자매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한 채로 자매의 집을 방문했다가 언니가 훈계하자 이에 격분해 자매를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김포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000제곱미터와 화장품과 집기 등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장품 공장 뒤편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담벼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강병북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인근 아파트 주차장 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5살 유모 씨가 경상을 입었고 주차장에 있던 다른 승용차 2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당시 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였던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초등학생 어린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50대 남성이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게도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이 높은 가운데 어린이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추석 무렵 서울 한 주택가에서 53살 문모 씨가 지나가는 8살 이모양이 귀엽다면서 강제로 이 양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문 씨는 올해 1월에도 놀이터에서 노는 다른 여자 어린이를 붙잡고는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린이들의 부모는 문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싫다고 반항하는 여자아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뽀뽀를 한 점,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엄정한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아동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허용 범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이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피해 아동에게 불편함과 불안함과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수원지방법원도 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9살 여자 어린이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두드린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8살 여자아이가 잔인하게 성폭행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터넷에 퍼진 사진에 대해서 한 남성이 해당 사진은 범인이 아닌 자신의 사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살 김모 씨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진은 지난 2006년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결과와 함께 김세희 기자가 분위기를 전합니다. 어젯밤 롯데의 열성 팬들은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텐트까지 치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가을 잔치를 즐기려는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You go to an MLB baseball game back in America and it's kind of boring to watch. When you come here to Korea, it's fun and exciting. So. 입장권 3,000장은 24분 만에 매진됐고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팬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집니다. 뜨거운 가을볕 아래 야구 팬들은
사직구장을 거대한 노래방으로 만들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예 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추석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롯데 화이팅! 롯데 화이팅! 하지만 승리는 원정팀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초반 롯데의 연이은 실책이 빌미를 제공했고 2회 김동주의 만루 홈런으로 승부는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결국 12대3으로 승리한 두산은 2승 1패로 전세를 뒤집었고 롯데는 포스트 시즌 홈경기 8연패를 당했습니다. 1사의 만루기 때문에 외야구라에 하나 치면은 1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었고 그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좋은 결과를 이어준 것 같습니다. 두산은 적지에서 값진 승리를 따내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광양제철소의 제방이 무너진 지 한 달이 넘도록 방치돼 강한 알칼리성 호수가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의 반응이 더욱 황당합니다. 허모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의 슬래그 매립장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방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난 것처럼 도로가 갈라져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다 안 닿는데. 바닷가 쪽 도로는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쌓아두었던 산업 폐기물이 내려앉으면서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바닷가 쪽으로 4m나 밀려난 것입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제방에선 여전히 뿌옇게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화 처리를 한 뒤에 내보내야 하는 물입니다. 물밑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바닷속 풍경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산성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7이 중성,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인데 12.21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있어도 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인데 이건 뭐 양잿물이지 바닷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민들이 촬영한 화면을 보면 사고 당시엔 하루살이떼가 하늘을 뒤덮었고 물고기가 죽어갔습니다. 생물이 있는 곳에서 강산성이라든가 강알칼리는 이거 직접적으로 성장이라든가 폐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무너진 도로 아래를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군데군데 뚫린 석회 동굴이 보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석회물이 바다로 흘렀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집중호우로 와서 지반이 약화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한국지방공학회에서 10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포스코는 우리 바다가 산성인 만큼 알칼리 물이 섞이면서 바다가 중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바닷가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개 무덤이 돼버린 상태가 되어서 참 막막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올 겨울부터서는 해야 될지 막막한. 포스코와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는 현재 사고 원인을 두고 맞서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MBC 뉴스 허무입니다. 우려한 대로 여름방학이 끝난 뒤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개학 한 달 만에 무려 10,000여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이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10,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6일엔 학생 감염 환자가 62명, 개학 시점인 8월 19일엔 564명뿐이었지만 9월 30일엔 13,066명으로 무려 23배나 증가했습니다. 개학 이후 신종플루 감염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이번 주에도 매일 1,000명 안팎의 학생 감염자가 발생할 정도로 증가 추세는 여전히 빠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일단 걸리는 거니까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거기 이제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고3인데 이제 수능 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도 있고 게다가 학교보다 보건 환경이 열악한 학원